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내분비계 공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을 들어갈 건데요. 우리 내분비계는 지난주에 그 신체 여러 부위에 위치한 글랜드,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 분비, 내분비계도 있고 외분비계도 있다. 그래서 외분비는 관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 내분비계는 관 없이 여러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분비계라고 했었고요. 우리 요 내분비계에는 갑상샘, 그래서 사이로이드 글랜드라는 게 있었고, 부갑상샘, 파라사이노이드 글랜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흉선이 있었죠. 그래서 사이머스 글랜드, 그 다음에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 췌장, 판크레아스, 그리고 생식선에는 이제 난소와 고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뇌하수체 전엽, 후엽으로 구분되는 피투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분비계는 요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이런 물질들이 과다 분비되느냐, 과소 분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종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 내분비계였죠. 그래서 우리 내분비계에서는요, 전 시간 마지막에 보면 아드레날 글랜드, 그래서 부신에서 과다 분비되는 것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쿠싱 증후군은 이제 과다 분비가 되니까 그 부신 피질에 있는 그 콜티졸을 과잉 생산하면서 비만증, 그래서 막 문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당도 올라가는 고혈당증이라든지 뭐 다모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요 아드레날 글랜드, 이 부신에서 과소 분비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 그래서 에디슨스 질병이라고 해서 에디슨스 디지즈. 그래서 우리가 그 부신에서는 과다는 쿠싱, 과소는 에디슨스 디지즈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 과소 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 겉질, 그러니까 부신 피질에서 글루코콜티코이드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콜티코이드가 적게 분비되면서 과소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이 과다 분비하고 다르게 과소는 이제 혈당도 떨어지는 저혈당증이라든지 나트륨도 저나트륨증, 그리고 쿠싱은 이제 그 비만증이었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체중 감소, 예, 그래서 저체중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빈혈 같은 증상도 있고, 또 얘가 이제 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요 에디슨병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나트륨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분을 좀 섭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런 이제 콜티코이드가 이제 과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콜티존 약을 이제 투약을 하면 되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너지아 사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미식미식거리는 이제 그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웨이트 로스, 체중이 저하가 되면서 위크니스, 약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약간 전신 쇠약 같은 이제 약함도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서든 데스,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요 에디슨병이다.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 메둘라, 그 부신의 그 속질, 메둘라 속질에서 이제 과다 분비되는 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얘는 여기 보시면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라고 해서 여기 오마 하면 무슨 종이잖아요. 예, 그리고 크로모사이트, 그래서 크롬 친화 세포종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갈색 세포종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는 단어는 이제 갈색 세포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드레날 메둘라 부신 속질의 종양인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양성으로 진단을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세포종은 흔한 질병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에피네프린하고 노아에피네프린이 요 부신 그 속질에서 분비가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갈색 세포종, 크롬 친화 세포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과잉 증상, 과잉으로 분비가 되다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하이퍼텐션, 그 다음에 이제 막 팔피테이션, 심계항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이제 뭐 심계항진이라던가, 헤데익, 두통이라던가, 얼굴이 이제 홍조되는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막 이렇게 막 하이퍼스웨트, 막 그 땀이 보통보다 더 많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요 갈색 세포종, 크롬 친화 세포종이라고 해서 피오콘드로모사이토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갈색 세포종 같은 경우는 요 종양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요런 수술 방법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하이퍼텐션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를 투여하는 요런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갈색 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신 속질, 그래서 부신 뭐 수질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췌장에 해당하는 요 증상들을 조금 질병을 볼 건데요. 우리 췌장 하면 당뇨, DM, 그죠? 예. DM.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당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췌장에서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 하이퍼인슐리니즘이라고 해서 고인슐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밖으로 봤을 때는 저혈당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증 원인이 되는 게 요 고인슐린증이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 췌장, 이자의 종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인슐린 투여를 하는데 과량의 인슐린 투여를 했을 때 요 고인슐린증이 나타나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류에 있는 당을 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고, 근데 이 인슐린의 혈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적절한 정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 내에 최소한의 혈당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인슐린증이 발생을 하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서 요 혈당치가 부족해지면서 싱콥, 우리 이제 뭐 실신이라던가, 실신하고 비슷하게 이제 졸도, 이제 의식을 잃는다던가, 그 다음에 컨버전 격렬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컨시어스리스 로스라고 해가지고 의식 상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혈당증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혈당증의 원인이 되는 게 하이퍼인슐리니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M, 당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세포의 당이나 전분,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이 인슐린 분비가 결핍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고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당은 혈류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류 속에 당이 많아지는 고혈당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키드니, 콩팥에 있는 세뇨관이 재흡수할 수 없을 때 소변으로
그 당이 과잉으로 배출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당뇨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글리코스유리아,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많이 그러니까 배출이 된다. 자, 그리고 혈액에는 혈당이 많아지는 하이퍼글리세미아. 우리 에미아가 이제 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루코스, 당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고혈당증이라는 단어는 하이퍼글리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폴리유리아. 이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리아, 소변을 이제 그 유리네이션, 소변 보는 게 많아졌다라고 해서 당뇨증. 자, 그 다음에 폴리딥시아라고 해서 다갈증. 예, 그래서 이제 그 딥시아를 폴리 많이 했다. 그래서 다갈증, 뭐, 또는 이제 갈증이 심하니까 이제 다음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다갈증, 다음증, 뭐, 또는 이제 그냥 다음 다갈증이라는 단어도 같이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식,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폴리, 많이, 파시아, 많이 먹게 되는 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요 DM,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요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뇨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공복혈당, FBS라고 하죠. 공복혈당하고 당 부하 검사로 인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세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서로 다른 날에 2번 이상 나타날 때 요 DM을 진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체열한, 그러니까 이제 FBS가 되겠죠. 그래서 공복 혈당 포도당 농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일 때는 요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126 이상일 때 진단으로 이제 첫 번째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에 어느 때에 체열한 포도당 농도가 200 이상일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상 혈당 하면 뭐 80에서 120을 이제 정상 혈당이라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아무 때나 상관없이 200 이상 하면은 고혈당증,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이 부하라는 거는 뭔가 한계치까지 올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2시간 동안 포도당 농도를 이제 그 2시간 동안 이제 포도당 농도를 주입을 하고, 여기 보시면 75g을 이제 경구 투여를 하고 2시간 후에 이 혈정이라든지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200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요. 한 가지가 다른 날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요 DM 당뇨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당뇨가요, 뭐 밑에 이제 그 표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당뇨를 1형, 2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의존성, 인슐린 비의존성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연소형 또는 성인형이라는 당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중장년기 이상 성인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비의존성 당뇨병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당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성인형 당뇨병, 그래서 타입 2가 되고요.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10% 미만은 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그러니까 타입 1 당뇨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슐린 디펜던트, 이게 디펜던트가 의존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DM이다라고 해서 인슐린 디펜던트, 그래서 IDD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의존성 당뇨병 같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췌장 판크레아스의 베타 세포 파괴에 의해 가지고 이 인슐린이 생산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분비되는 능력이 부족해져서 결핍이 돼서 나타나는 당뇨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요 그 성인용 당뇨가 아니라 연소형 당뇨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DM을 IDDM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이제 자가 주사.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인슐린 주사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노블렛 같이 이렇게 펜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일회용 침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몇 유니트를 맞을지 그래서 뭐 20유니트를 맞을지 40유니트를 맞을지를 결정을 해서 이 펜처럼 생긴 거 이렇게 돌리면은 이 유니트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회용 침을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가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내 주사를 놓게 되는 게 요 IDDM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당뇨일 때 치료 방법이 인슐린 자가 주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구 혈당 강화제가 있는데 이 인슐린 주사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맞게 되는 거고 이 혈당 강화제는 성인이신 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는 요 원리가 이 의존성이냐 비의존성이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를 살펴볼게요. 타입 2는 non-insulin dependent 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n을 하나 더 추가로 붙입니다. 그래서 NIDDM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그 비의존성, 그래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과식이라던가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부족이라던가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비만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 작용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당뇨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 NIDDM 같은 경우는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걸 이제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눈이나 콩팥, 그 다음에 신경 파괴, 그리고 이제 심장도 이제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표적기관이라서 눈, 콩팥, 신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신경이 파괴가 되면서 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NIDDM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식사,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사라든지 운동요법,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체중 감량, 비만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라는 말은요, 정상 체중인데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라 비만일 때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한다. 그리고 경구 혈당 강화제를 투여를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치료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요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식사, 적절한 운동, 적절한 치료 방법. 그래서 요 당뇨는 이제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네. 자, 여기 그 판크레아스 췌장 같은 경우는 요 타입 1과 타입 2를 비교를 해 보면요. 네. 타입 1은 청소년, 뭐 연소형, 뭐 이런 이제 당뇨병을 사용을 하고요. 타입 2는 이제 성인형 또는 뭐 노년성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 타입 1은 불안정 당뇨병, 그 다음에 타입 2는 안정성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이 의존성 당뇨병은 이제 어느 연령층에서나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성인 이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이제 그 의존성 당뇨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런 이제 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요 비의존성은 서서히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톤증 같은 경우, 당뇨에서 또 이제 케톤유리아, 그래서 이제 케톤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존성에서는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데, 비의존성에서는 이 케톤증 같은 경우는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존성 당뇨 같은 경우는 좀 마른 체중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당뇨 하면 저체중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거는 의존성 당뇨병일 때 하는 말이고요. 이 비의존성 당뇨 같은 경우는 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가 많다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분비계에서 췌장하면 대표적인 게 요 인슐린에 해당하는 고인슐린증, 그 다음에 당뇨가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피추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건데, 요 안테리어 전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과다 분비가 됐을 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로브 아데노 하이포피시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그 뇌하수체의 전엽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과다하게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 우리 거인증, 그래서 우리 자이언티즘이라고 해서 우리 큰 것을 자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이언티즘 같은 경우는요, 그 사춘기 이전에 이 뇌하수체 피추어터리 글랜드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서 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신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발육은 돼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이언티즘, 거인증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자 키라던가 이렇게 자동차만 봐도 얼마나 큰 건지 커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크로메갈리. 우리 이 메갈리는 이렇게 커졌다, 비대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크로, 말단 부분에 이제 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아크로메갈리,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는 요 사춘기 이후에, 그러니까 거인증은 사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다 분비가 되는 거고요. 말단 비대증은 사춘기 이후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이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이나 발, 얼굴, 턱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발육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핸섬한 이런 모형이었는데, 얼굴이었는데 요 말 끝부분이 자꾸 커지면서 코가 커진다던가 요 턱이 이렇게 늘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얼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커진다던가 이렇게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말단 비대증 손발도 이렇게 길어지고 커지는 것도 있고요. 얼굴이나 턱이 비정상적으로 발육되는 것도 이 아크로메갈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크로메갈리 같은 경우의 치료 방법은 요 뇌하수체 샘종, 뇌하수체에 이제 종양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라디오 테라피, 방사선 치료 방법으로 이제 그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과소 분비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이언티즘, 거인증이 있었잖아요. 이 과소 분비가 되면 드와피즘, 그 난쟁이증, 외소증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난쟁이증 같은 경우는 요 그로스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과소 분비가 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드와피즘, 그 외소증, 난쟁이증이신 분들은 그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지능은 정상이다. 예, 지능은 이제 정상이신데 뼈의 성장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작아지는 왜소한 이런 이제 신체를 이제 갖게 되시는 거고요. 요때는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을 조금 어느 정도 투여를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소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드와피즘, 난장이증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팬이라고 하는 건 범이잖아요. 그리고 하이포 피추어터리즘이라고 해서 그 하이포는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질병명이요, 범 뇌하수체 저하증이라는 그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시몬드 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몬드 또는 뭐 사이먼드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범뇌하수체 저하증 같은 경우는 우리 애뉴리즘, 뭐 동맥류라던가 터키 안의 종양이 그 원인이 돼가지고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제 결핍이 됐을 때 요 범뇌하수체 저하증이 나타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좀 전신 쇠약, 그 제너럴 위크니스, 전신 쇠약이 있으면서 체중도 감소가 되고요.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이포텐션, 저혈압이 생기면서 브라디카디아, 맥박이 느려지는, 그래서 이제 느린 맥 또는 뭐 서맥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브라디카디아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생식기 성 쪽에 해당하는 이 크기도 위축이 되고 또 조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질병이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게 과소 분비됐을 때, 그래서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거를 하이포피추어터리즘이라고 해서 범뇌하수체 저하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요 그 문제 중에 요 뉴로 신경성 하이포피시스 이제 그 저하증을 보시면 여기 ADH 항이뇨 호르몬의 그 여기 보시면 inappropriate라고 해가지고 뭐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appropriate라고 하는 신드롬, 우리 뭐 무슨 증후군 할 때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부적합 분비 증후군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이 inappropriate라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항이뇨 호르몬인 이 ADH의 과다 분비로 신체에 수분이 이제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항이뇨 호르몬 부적합 분비 증후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양이라던가 여기 보시면 종양이라던가 머리에 이제 손상, 이제 여러 가지 뭐 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그 SI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SI 신드롬 오브 inappropriate를 사용을 해서 죄송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방법이 이 수분을 제한한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체내에 수분이 과다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붕증이라고 해서 다이아베티스
인스피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ADH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이 돼 가지고 콩팥이 필요한 물이라든지 염분을 재흡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붕증일 때는 ADH를 합성해서 만든 요 약을 코로 투약하는 이런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쉬한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포스트파텀 산 후에 피추어터리 뇌하수체의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난 요런 이제 그 질병을 제가 감기가 네 아직 다 안 나가지고요. 예. 자, 요 슈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요 포스트파텀 분만 후에 난산으로 인해서 요 과다출혈이 되면서 이 퓨추어터리 네크로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뇌하수체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괴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파괴돼 가지고 밑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만 후에 이제 젖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분만 후에는 menstruation, 그래서 이제 월경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월경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패티기 피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다이제션,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쉬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신건강의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